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4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네, 시황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참 그래요. 딱 시장이 좀 장고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며칠 전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또 조정이 찾아오다 보니까 완전히 며칠 전과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뀐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찾아왔네요. 네, 그래서 아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제 계좌의 잔고와 지금의 잔고 딱 보니까 뭐야 이거라고 하는 생각이 고 며칠 사이 시장도 그렇게 크게 흔들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흔들리긴 했죠. 2000 아니 뭐 예, 80선 뭐 40선 정도. 그런데 계좌는 큰 차이가 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하죠. 아무래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주봉으로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죠. 그렇게 돼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 않은 주간으로 보니까 지금 한 5% 지수가 하락한 꼴이 되나요? 네, 조가상으로 한 5%대 아니 한 4%밖에 안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흐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각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 동향부터 잠시 보게 되면요. 어, 미국 증시 다우지수 참 그러네요. 이게 뭘까요? 거의 뭐 여기서 딱 붙여놓고 딱딱딱딱 저희 3일선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네, 그렇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잘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죠. 확인된 다음이니까 다음에 레벨업을 가는 요 단계여야 되는데 요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 봉도 이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수렴이죠. 조만간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 둘 중에 하는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우지수 같고 구성 종목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S&P 500도 보게 되면 0.09 플러스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무늬만 플러스인데 뭘 어떻게 좀 하려는 것보다 아직까지 지금 기존은 딱 그 자리죠. 박스권 직전 고점대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 못하고 그 밑으로도 돌파 못하고 딱 이 자리. 근데 조만간 보게 되면 미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크로스 자리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자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 한번 그 다시 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 크로스 자리다 보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 중에 하나죠. 이거 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여기 박스권이 나오는 요 위쪽에서 그 약간 저점은 높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1번 나스닥 기준은요. 아니면은 여기 깨고 그냥 이거 한꺼번에 깰 가능성이 있든가 아니면은 그럼 이거죠. 2번은 요 박스권 하단부 지지하는 게 2번, 3번은 그냥 이탈해서 저희 여기 3번. 그러니까 즉 201선 지지와 55선 지지가 거의 만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확인하고 방향성 이상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거 이탈 어렵게 여기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이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3번. 그럼 거의 중요한 저희 55일선과도 만나는 과정이죠. 11,700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런 자리 쪽에서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미국도 뭐 딱히 뚜렷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될 이런 상황보다 살짝 고민하고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중국 시장의 변화가 나오죠. 어제 1.95%. 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중국 이제 경기 부양도 하고 거기다 지금 GDP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소매 판매 이런 쪽 그리고 또 약간 기대감을 키우면서 움직였던 게
한 방에 그냥 끌어내려 버리네요. 좀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정고점 때 여기를 못 돌파하고 꺾여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갔던 요런 패턴들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고점을 신호를 보이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게 지금 200주선 55주선 그러면 여기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좀 하향화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쪽의 증시 동향이죠. 적어도 여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뒤집어했던 요 전원차리 여기까지 확인하나 싶은데 생각보다 폭이 큽니다. 그러면 요거 아무래도 좀 중국 지금 제대로 못 돌리게 되면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왔던 그런 변화에 비해서 미국의 제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이 전방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뭐더라? 대만 침공 임박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뭐 침공 그들은 뭐 뭐라 그러죠? 뭐 자유 해방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대만의 그러니까 대만의 그 양안 관계에서 대만을 친미로 몰고 가는 세력들을 없애야 우리가 대만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한 게 만약에 그러면 대만이 그뭐 이거는 뭐 국제 관계니까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게 만약에 기습 공격을 해서 대만을 뭐 어떤 식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미국도 당연히 물리적인 충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TSMC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서 TSMC를 겨냥을 하고 갔다. 그러면 TSMC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 다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 본사라고 하는 TSMC를 타격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공장에 대한 뭐 일부 소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온전하게 버텨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아니면 또 정전이 난다든가 하면 어떤 전력적인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 생산에 타격이 나겠죠. 본토 쪽은.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쪽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된다. 그러면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 쪽에서 그를 어느 정도 좀 약간 방어하려는 쪽에서 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들 그런 너무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방지력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전쟁 억지력. 네. 중국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이걸 정리를 대만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TSMC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냥 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럼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을 다 알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변화.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무력적인 방법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기보다는 또 안 일어난다고 안일하게 봤다가 또 한번 또 타격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면 좀 크게 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불의 고리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중국 대만도 있고 한반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북한은 또 가만히 잃을 게 없는 입장이죠. 북한은 그럼 또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도 나왔었을 때 반응들 이건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주식은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약간 미묘한 관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쪽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다 그랬습니다. 홍콩 쪽도 어제 뭐 비슷하게 하락하고 홍콩이 지금 지키는 자리인데 못 지키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박스권 여기서 여기 지지는 간신히 하는데 모르겠죠. 네, 홍콩 H 쪽도 고민이 되는 자리고 특히 또 대만 지수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기조를 하고 있는 자리죠.
버티고 이렇게 어떻게 좀 가볼래 그러다 여기를 음복으로 하나 둘 셋 한국만큼이나 참 다채롭네요. 네, 그러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TSMC 이번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1분기 TSM 아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게 되면 한 매출 자체가 2%, 예, 순이익 자체가 3%인가 이렇게 늘었을 겁니다. 1.9%, 2%인가 이 정도쯤,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때 살짝 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TSMC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황은 지금 최악을 걷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 때는 좀 자신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뚜렷한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TSMC 자체가 전 세계 그래도 파운드리를 꽉 잡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칩을 만들어주는 게 3분기에는 이제 예전 수준보다 이제 완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로 의미하는 걸까요? 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를 또 같이 보조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같이 커질 성장을 터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이따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종목 코너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모아서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지금 반도체를 다들 얘기는 하지만 막상 쉽게 어떤 또 이제 종목적으로나 접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다 그냥 막연하게 업황 저점인 것 같은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 변동성 크니까 이런 거 해봐야 돈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몰지각한 전문가? 그 전문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클은 바로 옆에서 방송하는 데다 바로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보게 되면 그걸 왜 사요? 라고 하는 반응들.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나 상대적으로 젊다 보면은 그런 사이클에 대한 변화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남 얘기를 뭘 하겠습니까? 저희는 잘하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들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늘어졌습니다. 늘어져서 지금 시장 동향들 해외 시장 하나씩 점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일단 지금 중요한 변화 또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 동향들 보고 체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금 달러의 추이부터 보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약간 이것도 방향성을 못 갖고 있죠. 아마 달러와의 변화와 미국 시장의 변화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왜 세 개를 집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즉 자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딱 분위기 맞추고 그 다음엔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대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10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다라는 부분들은 뚜렷합니다. 약세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이 자리, 즉 여기나 이탈을 해야 본격적으로 약세 가속화 구간이 나오겠죠. 가속화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딱 횡보하면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자리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를 좀 예고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달러는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게 변화가 나오면서 나머지 또 유기적으로 또 다 연관시키는 모습들이 높은데 보겠습니다. 달러 거기다가 10년물 2년물이나 짧은 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나 기본적인 상황으로 금리를 이렇게 비율하죠. 이 지금 달러는 약세 쪽으로 갑니다. 10년물도 3.5에서 일단 지금 거의 붙박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연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25bp는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5.25에서 그 지금 지난번 바라봤던 점도표에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거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 왔다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더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번에 25bp 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거의 디 엔드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닌 징후가 나온다. 시장이 또 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거 연준이 5월 FOMC에서 또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용 보고서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물가 한 번 더 남았죠. CPI 나올 거고 요 상황 쪽에서 요거를 또 복합적으로 안고 바라보는데 이제 PCE 지표 같은 경우도 넉넉하게 CPI도 넉넉하게 고용 보고서는 플랫하게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안 좋은 거 나와도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흔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좋은 거 나오면은 또 연준이 이상한 쪽으로 결정하겠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셨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동향들이 달러부터 10년물까지 금리까지 다 같이 보게 되면 일단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뭐 나오는 자리까지 보는데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달러는 약세폭을 좀 더 가세화시켜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대 부근이 얼만큼 깨지면서 달러 약세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또 그걸 떠나서 한국의 원화는 좀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죠. 자체적으로 한국의 원화는 달러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때 갔었으면 자리가 여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넉넉하게 정상적인 자리로 갔으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 최소한 50원은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와 있죠. 이 갭이 뭐가 발생한 걸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과거의 달러 약세와는 또 다른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 1330원대가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지금 요 직전 고점대를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넘어가면서 고개를 더 들고 있다. 달러 기조적인 약세는 좀 다르다. 한국의 체력, 지정학적 리스크,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지금 다 작용을 해서 의외로 다 반영을 여기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고점대를 잠깐 넘어가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370원 다음이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이쪽에 대한 부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장 흐름들과 확인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약간 29,000달러 때부터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상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같이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성격과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동향은 빠르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접근한 전략은 제가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위험 자산의 성격과 달러 약세를 바라보는 측면들이 같이 있는 되게 특이하고 애매모호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비트코인을 접근한다. 이거는 아직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겨를이 아니라 차라리 저 주식시장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탄력들 보고 흐름들 보고 맞춰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잘못하게 되면 또 여기 들어오죠. 지금 2만 5천 정도까지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대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도 아닌 것 같고요. 요 정도쯤에서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5,000, 26,000 밑에까지 흔들리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일단 걷어드리겠습니다.